오늘 배종찬의 이유 있는 한 끼입니다. 앞서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따뜻한 식사 한 끼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눠보는 코너인데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계시는 행정안전부 차관님을 모셨습니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윤주현입니다. 네. 코로나19 대응으로도 다른 부처도 바쁘겠지만 행정안전부가 특히나 더 바쁜 거죠. 네, 다른 부처도 바쁘시고요. 네. 저희도 바쁘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대로 코로나19 대응에 최전선에 계시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세계에서 K-방역, 네. K-행정 으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우리가 절대 이제 또 다 괜찮다라고 또 문제 없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 이런 호평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다른 부처도 바쁘지만 저희도 네. 이제 이번에 K-방역, K-행정 관련돼서 조금 바쁜 부처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중대본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중앙방역대책본부. 중대본 내에 저희가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하는 일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범정부 방역활동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재원 체계 일환으로 그간 K 방역을 하면서 저희는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자가격리자를 관리한다든지, 네.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한다든지, 긴급 재난지원금 네. 드린다든지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또 국민들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네. 어렵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네.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분들이 이런 좋은 평가를 받는 큰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안전부 그리고 차관님께서 특별히 또 여러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 주목하는 것이 이제 외국에서도 그게 어떻게 가능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선거를 우리가 무사히 탈 없이 치렀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4월 15일 날 총선을 네. 치렀습니다만 그 당시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4월 15일 기준으로 영국과 프랑스 등 한 49개국에서 선거를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었죠. 하지만 저희 나라는 K-방역을 기초로 해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안전한 선거를 꼭 치러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고요. 네. 선관위 그다음에 또 자치단체와 함께 그 코로나19 방역 관점에서 선거 과정을 단계별로 철저한 방역을 우선하고 또 네.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선거가 끝난 후에도 코로나19 혹시 증상이 발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까지 실시하는 네.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았고요. 또 방역 차원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었던 그 코로나19 확진자분이라든가 네. 자가격리자분들까지도 저희가 참정권을 좀 주는 그런 네. 선거를 저희가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그 이번에 총선 투표율이 66.2%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 28년 만에 제일 높은 선거 투표율을 보였고 또 네. 투표선의 감염 사례가 무엇보다도 없었다는 점이 저희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우리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는 주로 선거 그러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어떤 지원 역할을 했는지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시면요. 이제 기본적으로 선거 관리는 네. 다 이제 선관위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저희는 네. 이제 자치단체와 협조를 해서 아, 선거 지원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투표소를 관리할 때의 지원이라든가 네. 아니면 홍보라든가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거네요. 왜냐하면 선관위 인력으로 그게 다 감당이 안 될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창원의 미숙님 유튜브로 들어오셨는데 차관님 반갑습니다. 애써 주신 덕분에 국민들이 이 정도로 사나 싶습니다. 네, 노한봉님, 윤종인 차관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신가요? 저희는 지역에서 자율 방제 단원들은 매일매일 방역 소독하고 있습니다. 1471님, 차관님 중차대한 코로나 관리에 감사드리고 빈틈없는 방지와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아니 차관님이 이렇게 저는 인기 있는 분인지 몰랐네요. 현장에 가보시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께 더 고생하십니다. 특히 네. 자율방재단 방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각종 네. 터미널이라든지 이런데
뭐 주민센터 이런 데를 자율방지단분께서 자율적으로 아. 조직하셔갖고 방역 활동에도 아주 앞서주고 계십니다. 네, 요즘에 정말 덕분에 캠페인이 네, 활성화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덕분에 그리고 국민들 덕분에 국민들 덕분입니다. 자, 질병관리본부가 이 정부조직법상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성격되는 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됐는데 그동안 약간 조금 뭐 이 이관되는 업무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질병관리청이 되면 이제 국민 보건 또 안전에는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요? 그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위기 단계도 아직 심각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런 감염병 위기에 좀 그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염병 전문 기관인 질병관리청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자라는 네. 것이 이제 이번 승격의 이제 취지이고요. 네, 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중앙행정기관이 되기 때문에 네, 인사 조직 예산에 있어서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부 눈치 보지도 않고도 네. 질병관리청에서 필요한 우수 인재 확보라든가 사업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네. 좀 가능하게 되면서 조직 역량도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관되는 업무가 일부 이제 복지부 쪽으로 남게 되면 오히려 기존의 질병관리본부가 가졌던 그 연구 기능이 좀 상실된다 이런 지적도 있긴 했는데요. 네,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이제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이제 국립보건 이제 연구원이 이제 당초에 발표했던 계획과는 달리 질병관리청에 이제 남게 됨으로써 예, 그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걱정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되면은 좀 더 심도 있고 더 강도 높은 그런 국민 방역 또 질병 관리에 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이 진행 중이라고요. 네, 대한민국 안전하자 이런 캠페인인데요. 어떤 캠페인입니까? 이제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안전 수칙을 찾아내서 네. 스스로 다짐하며 실천하는 방식의 소위 오픈형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안전 수칙을 찾아서 정하고 그걸 이제 실천하면 되는 건데요. 예를 네. 든다면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쓰자라든지 쓰자.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꼭 서행하자라든지 네. 하는 이런 개인별 다짐, 안전 수칙 다짐을 정하고 실천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저희 행정안전부 네. 인스타그램에서 안전 괄호 챌린지 인증샷 캠페인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네. 6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개인 또는 친구 동료와 함께 안전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네. 선물로 다양한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는 겁니다. 행안부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그 안전 괄호 챌린지 안전 인증샷. 과로 챌린지. 예, 인증샷 캠페인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에 청취자분들도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윤 차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정부의 차관께서 나오셨을 때 이렇게 반응이 뜨거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고성용님 유튜브로 들어오셨습니다. 차관님 반갑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민들도 열심히 관리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2063님 차관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역도 긴급재난지원금도 정말 감사합니다. 4741님 진짜 고생 많으세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생활하고 있습니다. 4387님 윤 차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덕분에 편안한 생활하는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이 배명복님 우리 애청자분이신데 2505님 네. 삼행시를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윤택하진 않아도 마음이 부자인 삶을 꿈꾸며 종횡무진 힘쓰시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인 차관님.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삼행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진짜 처음입니다 이거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는 문자도 와 있는데, 네, 자 개별적인 칭찬은 제가 좀.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행정안전부 그러면 행정하고 또 안전인데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기재부와 관련 있는 주제 아닌가 싶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이 왜 행안부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원을 마련하고 네. 그 재원을 어느 정도 규모로 마련하고 어떻게 쓸지에 대한 결정은 이제 기재부 재정당국에서 하는 게 맞고요. 네. 이제 국회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특정한 부처를 통해서 편성이 되면 그건 이제 그 부처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아. 근데 요거는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네. 그 행정안전부가 이제 재난 지원 기능을 하니까 아. 행정안전부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낫겠다라는 네. 정부 내부의 방침에 따라 저희가 하게 됐죠. 네. 아, 우리가 뭐 정부의 여러 정책이 있지만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여하튼 국민들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돈을 받아서 좋으시기도 하겠지만 예. 뭐 너무 진행되는 행정 절차가 참 괜찮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아마 저희 IT 인프라가 네. 다른 나라보다는 좀 나은 상황입니다. 아. 특히 저희가 2000년에부터 시작한 이 전자정부 이제 사업들이 이제 정부 내에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많은 시스템들이 개발이 돼 있거든요. 이번에도 네. 사실은 방역 과정에서 출입국 관리 시스템, 뭐 검역 시스템 이런 것도 사실 다 전자정부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에도 전자정부로 만들어진 시스템, 특히 뭐 세월 행정 시스템 같은 것들이 활용될 수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아마 민간 협력일 겁니다. 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모든 일을 하기에는 네. 짧은 시간 안에 어려웠는데 국민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8개 카드사와 협조를 해가지고 네. 카드사를 통한 충전 방식을 택했다든지 아니면 지역 화폐 사업자들과 연계해가지고 선불 카드, 네.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거를 드렸다든지 또 어려운 분들한테는 직접 현금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 좀 다양한 방식을 네. 택하고 또 찾아가서 신청을 받기도 하고 하는 이런 아. 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네. 지급하고 또 빨리 지급해 드린 만큼 국민들께서도 빨리 쓰시고 네. 그래서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고 하는 이런 좀 상승 효과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IT 강국이기도 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도 한몫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일본과 우리의 이 지급 방식이라든지 또 행정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제 공교롭게도 사실은 4월 30일 날 같은 날 의회에서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랑 같은 날 의결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비교가 되게 됐는데요. 그 미국의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네. 이제 5월 19일 날 이제 관련 보도를 했는데 5월 19일 기준으로 약 한 20일 만에 즉 네. 일본은 전체 대상자의 19%에게 지급을 완료한 반면에 아마 네. 우리나라는 그 당시 기준으로 한 80%가 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를 하면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에 따르자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류 작업에 의존도가 많은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그 IT 기술을 접목한 것을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뽑았습니다. 네네. 네, 그런 부분이 원인도 되지 않아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요즘 우리 뭐 안보 관련해서도 일본이 뭐 해방을 놨다 이런 말까지 있어가지고 아침에 굉장히 짜증이 났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잘하는 게 많네요, 확실히. 네, 없지 않습니다. 네. 또 차관님께서 신중하게 말씀. 자,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받아가실 분들은 다 받아갔다고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뭐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뭐 다 받아가지고 수령해 가셨고 어떤 뭐 문제점이나 이렇게 뭐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지금 5월 4일부터 네. 말씀 제가 드렸던 것처럼 지급 수단에 따라 순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을 해드렸고요. 네. 현재는 99.9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가구에 지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간 이제 저희가 이의 신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기준에 안 맞아서 뭐 추가적으로 가구를 분리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이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에 사용 지역을 변경해 드린다든가 네. 또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분들도 이의 신청을 통해서 이제 분리해서 받을 네.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그 작업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네.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이제 주로 세대 주니까 집안에서는 아빠 또 가장이 이제 주로 받게 되는데 네. 아이들이 또
아니 난 왜 재난지원금 안 줘요? 네, 차관님 이 맞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도 이제 그런 내용을 네. 이의 신청을 가정 내 이의 신청을 받아서 네. 제 큰애한테는 줬습니다. 따로. 네, 차관님은 가족들에게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나누셨습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이 된 곳은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그만큼 골목 상권도 살아났다라는 그런 통계치도 볼 수 있었는데. 네,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 마트 식료품점에서 25.5% 쓰셨고, 네, 그다음에 음식점에서 24.3%.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높고, 네, 그다음에 병원 약국에서 10.6% 쓰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트 식료품, 음식점, 병원 약국. 이게 합치면 60%를 넘기 때문에 네. 대부분 요 세 군데에서 쓰셨고 그 결과 사실은 골목 상권도 많이 좀 살아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게 온라인에서는 사용이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온라인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이제 다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제 받거나 일반 이제 카드로 이제 받았을 경우에 네. 이제 우리 음식 같은 걸 이제 배달 받아서 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제 쓰실 수가 있었죠. 네. 자, 그만큼 또 이 오프라인의 뭐 전통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골목 상권을 또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과 취지도 있었던 것이니까요. 그렇게 또 이해를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근데 이 저희가 청취자분들 의견을 많이 봤는데 긴급 재난지원금 또 안 주시나요?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건 막 답변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거는 내부든 아니면 주변에서 듣기에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는 어떻던가요? 그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네. 그 긴급 재난지원금을 드린 적이 아마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의 다과에 관계없이 많은 분들께서 정부가 네. 사실 큰 역할을 하는 줄 알겠다. 정부가 왜 있는 줄 알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네. 특히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좀 실직 상태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고요. 네. 또 요 긴급재난지원금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골목 상권에서 쓰다 보니까 그 골목 상권을 오히려 재발견하게 됐다. 그런 평을 하시는 국민들께서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네. 골목 상권에서 쓰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네. 늘 대형 마트만 다니다가 골목 상권에 갔더니 좀 정도 느끼고 네. 이런 또 다소 가격은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 좀 가깝기도 하고 친절하기도 하고 하다라는 이런 그 골목 상권 동네 상점의 재발견.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정말 그 시행하고 집행하시는데 많은 노고가 있으셨고요. 정말 경제가 살아나는데 긴급 재난지원금이 또 한몫하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내용인데 디지털 정부 혁신. 네. 어제 정부 청사에서 윤 차관께서 직접 이 발표 내용을 브리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 디지털 정부 혁신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가 이제 디지털 세상, 디지털 네. 경제, 그다음에 디지털화의 가속화 이런 부분들에 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디지털 정부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대한민국의 경우에 이제 전자정부라는 네. 이름으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둬왔고 전 세계적으로도 순위가 3위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성과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다 해서도, 포함했는데도 저희가 전자정부 순위는 3위 이내에 늘 들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세상에서는 전자정부 소위 프레임 갖고는 어려우니 그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서 디지털을 기본으로 재설계하고 개선하자는 취지로 디지털 정부라는 컨셉으로 해서 저희가 디지털 정부 기본 계획을 지난해 말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추진해 오다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저희가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새로운 많은 경험을 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비대면과 관련된 접촉하지 않고 언택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비대면 교육, 그다음에 비대면 산업, 비대면 환경, 비대면 행정 등 이런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서 그 계획을 좀 더 발전시키는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어제 전자정부의 날을 기념을 해서
디지털 정부 혁신 네. 발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비전 선포식을 갖게 됐고요. 네. 그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라는 어. 비전을 가지고 조금 네. 좀 그렇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앞서가겠습니다. 네. 라는 그 저희가 목표로 네.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래서 더 궁금한데요. 어떤 네, 뭐 계획과 어제 비전? 제가 발표할 때 많은 사례를 말씀은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질문을 보니 아. 국민들께서 관심 있으신 건 아마 이런 거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신분증. 아. 저희가 사실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뭐 스마트폰으로 버스를 타시거나 식당에서 결제를 하시거나 하시지만 네. 그래도 호주머니에 여전히 플라스틱 신분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플라스틱 신분증을 이제는 네. 핸드폰 또는 스마트폰에다가 넣어서 뭐 결제도 하시는데 쓰시고 아니면 다양한 신분을 증명하는데 쓸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고요. 내년까지는 저희가 운전면허증을 네. 그 모바일 신분증으로 이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등록증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날짜는. 주민등록증은 아직 네. 주민등록증은 저희가 18세 이상 모든 그 국민들께서 받으시는 이제 부분이라 네. 저희가 이제 올해 공무원증 그리고 내년에 이제 운전면허증 네. 이런 걸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보안에 관한 네. 보다 철저한 기술을 적용하는 그래서 더욱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네. 주민등록증도 한번 아. 논의는 해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저희가 뭐 은행 대출, 뭐 주택 청약을 하려면 각종 서류를 구비 서류를 이제 발급받아 갖고 제출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마이데이터 또는 전자증명서라고 해서 복잡한 서류 없이 필요한 네. 데이터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다가 넣었다가 해당 기관에 보내면 네. 되는 것으로 또 뭐 건강검진이라든가 세금 납부기한 이런 건 자칫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 비서라고 해서 네. 국민들께 미리 선제적으로 알려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그 소위 놓치거나 네. 잊어버리지 않으시도록 연체료를 물 일도 그럼 좀 줄어들겠네요. 네, 줄어들 것으로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차관님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본도 또 세금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까? 네네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려면 네. 정부가 제공하는 홈페이지나 앱으로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사실 네. 그 앱이나 홈페이지는 국민들께서 자주 쓰시는 것은 아니어서 좀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흔히 많이 쓰시는 예를 들면 카카오 저희가 6월 17일 날 카카오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그런 이제 국민께서 자주 쓰시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뭐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교육 강좌 수강 신청을 하신다거나 네.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신다거나 아니면 국세 지방세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은 네. 카카오 외에도 많은 여러 기업들과 협약을 좀 준비 중에 있고 네. 이 방송을 계기로 이런 또 공공 서비스에 참여하고 싶으신 네. 민간 기업께서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로 연락을 드려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차관님 뭐 좋은 정보 말씀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은 디지털 정부 상당히 우리 이제 일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차관님 아까 그 인스타그램 대한민국 안전하자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국민들께 당부 말씀 안전을 위해서 짧게 네.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저 행안부 인스타그램으로 오셔가지고 안전가로 챌린지 인증샷 캠페인에 좀 참여를 해주시면 푸짐한 선물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디지털 전환 또는 디지털 네. 정부 혁신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최소화 작업을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네. 그리고 협조가 제일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디지털 정부 혁신 관련돼서는 저희가 광화문 1번가 또 도전 한국 플랫폼 등을 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저희가 어쨌든 관계부처와 함께 네. 자치단체와 함께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쨌든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행안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국가행정 관련해서 윤종인 차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